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공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실력 쌓으셔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뭐 토너먼트 방식이나 네. 뭐 의견이야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고 그거 왜 저건 안 물어보세요? 나또 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저기 저 부동산 전수조사 내가 그래서 사실은 좀 페이스북에 한 번 더 쓸까 그러다가 지금 물어보고 싶다고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정부도 그런 거보다 저희가 50% 수용을 했는데 50%도 못 주겠는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상징적 약속을 기자님께서는 좀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는지 네. 많은 시도지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저는 우리 당 지도부의 이제 혁신과 개혁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 말씀 먼저 드렸고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의 소망이라고 할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 또 개인들의 그 어려움도 좀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신속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른 도지사님도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회복은 되고 있는데 그 회복의 온기가 일부에만 집중되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방역의 성공은 실제로는 정부의 노력도 당연히 중요했지만 마스크 쓰라고 하면 새벽에 줄 서서 자기 돈 들여서 마스크 쓰시고 또 마스크 못 구하면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이런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국민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국민들도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그게 또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경기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타당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한정적인 재원은 가능하면 효율성 높게, 즉 가성비가 높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국가재정을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 가구에게 지급했을 때 경제 효과가 매우 컸고 2차, 3차, 4차는 그 3배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지만 현금으로 선별해서 지급하는 바람에 경제 효과는 거의 없고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소외감과 갈등만 격화된 것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 연기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에 이미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원래 정치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신뢰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고민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뭐 토너먼트 방식이나 네. 뭐 의견이야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고 또 원래 당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뭐 의견이 다양한 것은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기대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공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실력 쌓으셔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을 하셔야 되는 주자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당 권유비 출당 조치된 12분 의원님 중에
지사님을 도와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의원님들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본인들 중에 뭐 억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체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당으로부터 뭐 혜택을 보기도 하고 또 당으로부터 어떤 부담이나 또 제한을 당하기도 합니다. 전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희생이고 또 특히 국민들의 신뢰, 지지를 좀 회복하기 위한 우리 민주당 지도부 송영길 대표님의 정말 고뇌에 찬 결단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안타깝지만 우리 대상자 분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 인정하시는지. 저는 분권형 그리고 중임제 인권 강화, 지방 분권 강화라고 하는 방향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들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일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 실용성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아직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지 말자,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필요는 한데 지금 방역이나 이 민생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고통받고 있고 또 그 문제 해결에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해도 쉽지 않은 판에 여야 간 합의도 쉽지 않고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그 일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느냐 그 문제 지적을 했던 겁니다. 주변에서가 아니라 기자들이 직접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 네. 정치적 행동은 개인의 일이 아니고 또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특히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는 길이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고위공직자 범위가 그러면 어느 정도 상까지인지 설명 좀 뭐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직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디냐는 뭐 협의 과정에서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가 이 나라를 망칠 겁니다. 지금도 근로소득보다는 부동산으로 얻는 이익이 더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매달리는 이런 사회가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고 다만 이 나라를 경영하고 또 운영하는 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그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위임받은 그 기회들을 활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면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들의 정말 이익을 위한 활동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제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하라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없도록 또 그 기회를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공직자는 결코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할 수 없다라는 점들을 정말 후대들이 귀감이 될 정도로 명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택자더라도 어쨌든 실거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완화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예를 들 때 실거주인 경우에 보호하고 투기 자산일 경우에는 부담을 강화하고 그 근로소득이 매우 어렵게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가구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명백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법은 이미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면 됩니다. 부동산으로 투기적 이익을 얻을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취득을 어렵게 하고 금융 혜택을 줄이고 보유 또는 소유에 따른 이익을 최소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거주용,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또 개인들의 주거용 주택처럼 이 소위 필수인 경우에는 부담을 완화해주고 그 외에 그 불필요한 또 투기나 투자 때문에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담을 강화하고 또 금융이익을 제한하고 취득 보유를 어렵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누가 부동산 많이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투기 수요나 가수요도 줄어들 테고 정상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작동을 해서 시장 가격이 형성될 테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형성된 가격은 뭐 높은 지역도 있을 테고 나쁜 지역도 있을 텐데 그 가격은 존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꾸 이 정책을 세밀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고위 관료들의 경우에 자신들 또는 자기와 가까운 집단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말로는 규제인데 실제로 다 구멍이 있거나 또 완벽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외에는 부동산을 못 가지게 조금 바꿔 말하면 부동산을 꼭 필요한 것 말고 추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위직으로 승진시키지 말거나 아니면 고위직에 임용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상당 정도 줄어들 테고 국민들도 아마 부동산 정책 자체를 믿게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그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발표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가 집을 2채, 3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능성만 있어도 투자하는 게 시장인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불필요한 비부동산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 가격이 오른다라는 100% 확실한 증거인데 그런 증거를 목격한 우리 그 투자자들이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 그 말을 액면대로 믿고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안 믿지요. 그러니까 이 정책 결정하는 분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부동산 값을 잡겠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대중들은 부동산 값이 드디어 오르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사실은 드러낸 정책 목표와는 좀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저건 안 물어보세요? 그거 한번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저 부동산 전수조사 내가 그 사실은 좀 페이스북에 한 번 더 쓸까 그러다가 지금 물어보고 싶다고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그 촛불혁명 이후에 다시 국민의 정당으로 다시 정비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야당으로 건전한 정권 견제 세력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이나 또는 국가, 우리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게 대의 정치에서 정당이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근데 제가 참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지금도 개고기 내놓고 이 양고기다라고 거짓말하거나 우기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 국민 대중들을 업수히 여기는 겁니다. 양두구육이라고 하나요? 지금 전 국민 전수조사를 응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는 기관에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논에 일하러 가는데 행동은 연미복 입고 춤추러 가는 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이런 이중적 행태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정강정책 1조에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이렇게 써놓고 기본소득을 마구 비난하다가
그 왜 당신들은 이렇게 정강정책이 1조 1항에 써놓고 비난을 합니까? 했더니 우리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당신이 말하는 기본소득과 다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아니 우리가 이 사과나무에 달린 그 열매를 사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사과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오이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이를 사과라고 부른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국민들을 정말로 이렇게 업수이 여기는 결코 주권자로 대접해야 되는 대리인들이 취할 행동이 못 된다. 그 말씀드리고 불가능한 감사원에 그 전수조사 받겠다는 이상한 말씀, 불가능한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조사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주당보다 훨씬 더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게 심할 텐데 그냥 있는 대로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